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아니야. 이현웅님을 공동 탑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오늘은 폐쇄형 주택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본에 가시면 폐쇄형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거죠. 도심지에 일본은 아무래도 도심지에 이제 단독이 많습니다. 도심지 한복판에 역 주변 뭐 도쿄역 바로 좀만 벗어나도 단독주택 단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단지에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폐쇄형 주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골목길에 길이 있으면 단독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렇게 창문이 1층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지나가는 사람이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커튼을 치고 막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길가잖아요. 길가에 창이 옆으로 있는 거예요. 옆으로 있고 여기에 뭔가 두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담 역할을 하는 가벽인 거야. 그래서 이제 폐쇄형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배치도를 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길이 여기 있고 길에 여기 붙어 있고 나머지는 다 집 붙어 있어요. 땅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땅에 이렇게 생긴 땅이죠. 여기 주차하고 건물 여기다 짓는데 여기 집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도심지의 주택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을 많이 건축법으로 이제 건축적으로 디자인상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창을 냈어요. 크게 냈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에 하나의 건축물을 세운 거죠. 건축물을 세워서 이 뷰를 바깥에서도 안 보이는 거죠. 심지어 저도 못 보죠. 근데 햇볕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보이는 여기다는 나무를 심은 겁니다. 나무를 심어서 폐쇄형 단독주택을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틈이 여기 있는 거죠. 1층에서 그나마 큰 창인데 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유는 요 이제 여기로 아까 그 부분이죠. 아까 그 부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에 있는데 여기를 거대한 가벽을 지붕까지 만들었어요. 지붕까지. 아예 심지어. 그래서 여기다 거대한 창을 내고 왜냐면 창문을 열고 살아야 되고 커튼 치고 살기 싫으니까 이 뷰를 보호하는 거죠. 라이프. 여기 내부에 이제 내 삶의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가벽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전통 한옥이라고 그러죠. 미음자 이렇게 한옥이 있죠. 근데 이거는 전통은 아니에요. 개랑 한옥이죠. 개랑 한옥. 왜냐하면 한옥을 짓는데 도심지에 한옥이 들어오다 보니까 친일 때 도심지에 한옥이 들어오다 보니까 30평 안에 한옥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귿자 한옥이 계속 붙어버린 거예요. 그럼 프라이빗하죠. 도심지에 단독인 거지. 우리의 한옥이 전통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심지에는 어쩔 수 없어요. 도심지에는 생각해보세요. 이 가벽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거대한 창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쳐다보거든. 밤에는 불을 켜잖아요. 불을 켜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도심지에 1층에는 창문을 거의 안 냅니다. 심지어 일본은 1층에 창을 못 내다 보니 2층에 거실을 많이 합니다. 1층은 방을 하고 화장실을 하고 2층에 거실 주방을 합니다. 그게 일본의 독특한 일본의 건축 방식이 아니에요. 선택을 한 거죠. 내가 길에서 이런 방식으로 거실 작은 땅이잖아요. 작은 땅에 거실 주방을 1층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가벽을 세워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겠다. 그것도 어려워. 너무 땅이 작아서 어려워. 그러면 차라리 1층에 높은 데다가 창을 내요. 침실은 위에 창이 있어도 되니까 고창이죠. 고창이 있고 지나가는 사람은 서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층에 침실을 설치하고 2층에다가 지붕 공간이 높으니까 이 높은 공간을 최대한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
2층의 거실 주방을 선택하는 거지 그게 일본의 뭐 정통 건축 양식이다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도 이런 건축을 지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도심지에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많이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 같은 건 보시면 땅이 작지만 길에 집을 짓다 보니까 1층이 거의 폐쇄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대한 가벽을 세우고 이 안에 유리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창문을 딱 열면 벽을 보고 사는 거죠. 벽을 보고 선택인 거죠. 아니 너무 답답한 거 아니야? 근데 선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가벽이 없으면 그냥 거대한 창문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유행이에요. 유행.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길가에 이건 옆집 마당입니다. 길가에 거대한 창문을 내면 프라이빗한 게 깨지니까 앞에 거대한 이제 월을 세우는 거죠. 월을 세우고 요 안에 거대한 창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창을 제대로 냅니다. 왜? 햇볕을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2층에는 이제 안 보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건축이 대한민국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전원주택에 이걸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거 안 돼. 아니 전원주택은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골에 그냥 경치고 땅이 어느 정도 그래도 무슨 3, 40평이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 120평에다 짓는 거니까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내가 막 폐쇄를 하고 있어. 나 혼자.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여기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동네 이 막다른 길에서 예를 들어서 시골의 타운하우스 단지 안에 굳이 두 집,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집이 여기는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으니까 폐쇄형이 맞지만 일본처럼. 근데 이게 이거 이쁘네. 이 공간을 너무 연출하고 싶어. 그렇다고 그 공간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도심지니까 이게 맞는 거지. 이 디자인이 이쁘다고 아무데나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전원주택에 막 이걸 사용을 해. 절대 반대. 망합니다. 아니 이 가벽을 왜 세워? 이게 좋은데. 전에는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도시도 아니고 이거는 도심지에 작은 땅에 작은 단독을 때는 이런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가벽을 세우고 아니 심지어 2층에다 거실 주방을 만드는데 아니 무슨 전원주택을 짓는데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는데 거실 주방을 2층에 놔요? 불편하잖아. 불편하다니까. 좋은 게 없어요. 단점이 더 맞는데 이 집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도심지에 너무 땅이 작아서 여기다 창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실 창을. 이거 어떻게 살아? 지나가는 사람도 좀 민망하죠. 아니 밥 먹네. 인사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마당에다가 가벽을 세워서 가려버린 거죠. 아예. 그리고 위에서만 햇볕이 들게. 그러니까 위에 천창을 만드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요 담이죠. 여기 요 땅인데 옆집과는 담을 세워요. 담을 세우니까 여기다 창을 낼 수 있죠. 근데 햇볕에 한계가 있잖아. 이게 붙어 있는 게 공간이 1m도 안 나와. 그러니까 햇볕을 최대한 만들라고 천창을 냅니다. 여기를 유리로 한 거야. 그래서 햇볕이 떨어지는 공간에 식탁을 놓은 거죠. 선택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죠. 길이니까 여기다 거대한 거실창을 길게 내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여기다가 심지어는 뚜껑까지 덮는 가벽을 세운 거죠. 왜? 길 건너에 옆집이 2층이 요 창에서 이게 내다 보일 수 있잖아. 요 벽이 있어도 이거 내다 보이잖아. 그러면 불편하잖아. 서로 불편하. 그러니까 이거 아예 그냥 가벽을 지붕까지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폐쇄를 하고 심지어는 그렇다고 다 닫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차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심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지. 이거를 전원주택에 이런 걸 쳐요? 천창을 내? 빵점. 망합니다. 망함. 이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집을 들 때 우리가 전원주택을 집을 때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요 집의 좋은 점, 요 집의 좋은 점, 요 집의 좋은 점, 요 집의 좋은 점을 다 모아서 짜집기를 해. 짜집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집의 특징. 이 집이 설계 잘한 집이야. 이게 나쁜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전원 속에 이 집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숲이야, 숲인데 이렇게 폐쇄형을 집을 짓는다고요? 망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줘? 이렇게 질 이유가 없는 거죠. 표면적이 너무 많아. 표면적이 많으니까 이게 다 돈입니다. 돈이고 다 관리 대상이잖아요. 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 유행하니까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평면대 볼게요. 평면대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를 하죠. 주차를 하고 여기로 들어오잖아. 아까 그 부분이죠. 거의 폐쇄형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여기 현관이야, 현관. 도대체 안에 알 수가 없어. 이 건물의 용도가 뭐야? 상가야, 사무실이야. 알 수가 없어. 근데 들어오면 집이 이런 겁니다. 집 안에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최대한 연출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도 뭐 햇빛이 들어오고 천창이 있는 거죠. 여기도 천창이 있고 막 공간을 최대한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 이 부분은 지하를 또 파서 층고를 만들어주고 목조주택입니다. 중목구조죠. 장선을 최대한 이쁘게 살린 거죠. 그래서 보시면 들어오면 이 부분이에요. 요 삼각형이 천창이 있고 요 삼각형도 천창이 있는 거죠. 실내는 여기입니다. 그거 아까 여기죠. 여기에 가벽을 기역자로 세우고 여기다 거대한 창을 낸 다음에 이 뷰가 보이니까 여기에 거대한 아예 작은 집 같은 걸 진 거죠. 아예 가려버린 거죠. 이 부분이 보이네. 이 부분도 보이잖아. 여기다 나무를 심어서 최대한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실, 여기에 화장실 있고 여기가 침실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 주방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아까 주방에 햇빛이 잘 드는데 천창이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이거 유리입니다. 천창 죽습니다. 시골에 이런 거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선택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지형적으로 그렇게 춥고 덥질 않아요. 그래서 옆집에 담이 있는데 이게 햇볕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지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집에 이 사이트에는 최적의 솔루션이야. 해결 방법인데 요게 좋으니까 이거 우리 집에서 이거 우리 집에 요렇게 주방을 만들어주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망한다고. 그래서 올라가시면 2층이죠. 2층은 이제 쓸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요 공간에 계단 올라오면 여기도 보이도. 여기는 외부입니다. 이 뷰가 보이니까 이렇게 삼각형으로 가린 거죠.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오면 거대한 침실인데 아이랑 같이 자는 거죠. 일본 주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드레스룸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거대한 욕조가 있는 거죠. 욕조. 화장실은 쾌적하게 한 거죠. 그래서 공간을 보시면 그 부분. 요거는 외부입니다. 여기 외부예요. 요 길 쪽이죠. 길 쪽. 거대한 창이 있으니까 요 부분을 공간을 이건 외부예요. 여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거죠. 비가 오는데 여기 지붕이 있어서 여기에 앉아 있으면 비를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제 일본 방식인 거죠. 정원을 가둔다.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 부분이죠. 아까 여기 현관역으로 들어오면 여기가 주방이고 내려오면 거실이고 요 부분, 요 거대한 창이잖아요. 길가에 안 보이죠. 길에 뭐가 지나가는지 여기 차 지나다니고 불편하잖아.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요 공간인 거죠. 그걸 디자인상 요걸 한 거지. 이걸 갖다가 이게 이쁘잖아. 이게 이쁘니까 전원주택 짓는데 나도 이런 공간 만들어주세요. 이러시면 망한다는 거죠. 이러시면 요 부분이죠. 비가 오는 거죠. 요 공간이죠.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 거죠. 2층에 올라가면 여기 이제 방인 거죠. 그러니까 2층에서는 이제 지나갈 사람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집은 심지어 너무 작아서 차라리 1층에 방을 만들고 2층에 이런 공간이 좋잖아요. 그리고 창을 낼 수가 있잖아. 그러면 2층에 거실 주방을 많이 넣습니다. 일본이 그게 뭐 전형적인 일본의 건축 양식이 아니라 선택을 한 거야. 도심 속에 작은 땅에 작은 집을 짓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예요. 선택을 한 거죠. 화장실인 거죠. 햇볕 잘 들게 유리창 크게 하고 공간은 블라인드 하면 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죠. 절대로
절대로 전원주택에는 안 돼.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 집의 이 사이트의 도심지 한복판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야. 선택이고 설계를 잘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숲속이라고 이 숲속에다 이 집을 갖다 놓으면 안 된다. 죽습니다. 망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픈 청년지 폐쇄형 주택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전원주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도심지의 소형 작은 땅에 내가 단독을 짓겠다. 콜. 근데 이거를 그대로 숲속에 시골집에다 갖다 놓는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